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신고리 원전 오류 고기 건설에 반대해 오셨던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사무처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전화 연결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단을 만나게 된 거는 9월 16일 첫 행사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13, 14, 15일 2박 3일 동안 합숙 기간이었는데, 네. 오리엔테이션 때 약간 재계가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는 표현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10% 정도 더 많았더라고요. 건설 재계 쪽이. 그리고 이제 유보가 그만큼 또 많았는데, 네. 그분들을 저희가 건설 중단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 못한 그 한계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2박 3일 합숙 때도 여전히 재계 쪽의 반응이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또 숨은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네.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숨은표는 저도 선거 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얘기가 되는 선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선택을 받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어떤 점을 이제 그 우려를 했냐면 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이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연출이 될 수 네. 있다. 이 점을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 결과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 그렇죠.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근데 네. 그 시민참여단들이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확실하게 했는데 네. 또 하나 놀라운 건 저희는 사실 원전 축소가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로 가야 된다는 네, 의견? 네, 그렇죠. 원전 확대, 그 다음에 유지, 축소는 항상 3분의 1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옵션이 4개였는데, 근데 원전 축소가 과반수가 넘게 나왔잖아요. 53%. 예.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다. 그러면 그래서 네. 신고리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원전 축소로 가야 되는 의견, 이 두 네.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종합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신규는 신고리 오르코기로 이제 끝난 거다. 더 이상은 없다. 그 다음에 축소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럼 가동 중인 원전이 조기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예요.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하면. 이 고리 1호기 폐쇄했다고 지금 그랬는데 네. 그 12개 분량이에요. 그 5개가 용량이 워낙 커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 5개가 새로 들어가는 것만큼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축소로 가려면 네. 개수로 치면 6개 네. 아니면 용량으로 치면은 한 7, 8개의 가동 중인 원전이 폐쇄가 되는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론화 과정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하셨던 당사자로서 네. 착잡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세 가지 미션을 저희한테 준 거다, 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공사는 재개하되 네. 안전 기준은 높여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원전은 축소해야 된다. 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라서 예. 처음에 이제 높은 숫자로 건설 재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 반성도 하고 짧은 기간 수기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 저희 얘기하는데 예. 사실 원자력 산업회의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국내 유수의 그 4대강 사업하던 건설 대기업들,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 그 다음에 원자력 학회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 전부 다 네네네네. 거기다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자력 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그 논리를 제공했던 정부 출연기관까지 다 합세한 거거든요. 저희야 몇 명 활동가에다가 재능 기부하시는 민간 전문가. 네. 이런 상태에서 그 짧은 그리고 또 여론 환경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전 처음에 팩트 체크라고 보도 자료를 냈어요. 워낙에 가짜 뉴스와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네. 내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소총 부대 대 미사일 부대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결과는 가슴이 그럼에도 아프지만 전 이 결과는 굉장히 큰 의미를 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환경운동연합은 아무튼 공론화위원회의 그 최종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승복하시는 거죠. 승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이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럼 이해하고. 수용. 네,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그러면 네. 이 보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부산, 울산 등 지역에서 건설 재개 반대 농성을 계속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뉴스가 됐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는 이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위험을 더하는 결정을. 네. 이게 이제 국민 대표로 하다 보니까. 예. 전체 500명 중에 절반이 서울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구 이제 비례에 네,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계속 주장이 뭐였냐면 네. 이게 어떻게 국가 정책이냐 지역에 위험을 더하는 얘기를 지역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역 예. 차원에서 네네. 근데 우리가 배제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부산 쪽은 그 반발이 좀 심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울산에 방금 전화 연결하셨던 찬성 주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울산의 찬성 주민, 울산에 또 반대하는 시민들 이렇게는 되는데 네. 부산에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없었거든요. 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부산 쪽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위험을 늘리지 않은 그래서 저는 원전 축소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쨌든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한 군데 9개씩 그다음에 뭐 폐쇄한 원전까지 하면 10개를 위치시키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조치가 정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그 부산, 울산 지역 여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지금 이제 권역별 조사 결과도 그 공표가 됐는데,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그 건설 재개한다는 응답률이 64.7%로 평균보다 높거든요. 높죠. 예,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예. 수기를 그렇게 같이 한 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수기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 예, 예. 네, 그렇게. 여기에는 이제 보는 게 아닐까. 울산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유한다면 몰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건이 좀 진영 논리처럼 됐어요. 음흠. 보수 대 진보처럼. 네. 그렇게 간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 때 네. 보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신고리 오르코기는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모든 사실은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랬었던가요? 그럼요. 대선 때? 네, 그랬죠. 모든 후보가? 네,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울산 유세 가서도 네. 신고리 오르코기는 지진 평가라든지 안전성 평가 등을 다시 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유세를 하셨어요. 네네. 그만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개로 나왔다 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원전하고 신고리 오르코기하고 수출용 원전이 설계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건설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안전성은 당연히 강화 이건 기본이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수출용 옛날에야 뭐 수출용 자동차 다르고 국내 내수용 자동차 다른 네, 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21세기에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 수출용 원전과 국내 내수용 원전이 안전 기준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용도 훨씬 싸죠, 국내 내수용이.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참여단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재개하더라도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전 부품이라든지 건설 자재라든지. 안전장치, 이런- 기본 설계. 예를 들면 경락 건물이 수출용은 2겹이에요. 근데 국내용은요? 한 겹이죠. 한 겹이에요? 네. 다른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걸 다 커버한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예.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한 기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원전 한 기에 1조 정도가 일본 이런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안전성 강화 비용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23개 다 통틀어서 1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차이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재개하더라도 안전성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그럼- 요구가 나오는 그건 거고. 기본이죠, 그리고 사실. 경주 지진 건도 그게 발생한 양산단층도 지금 평가에 포함 안 됐죠. 한 곳에 여러 개 원전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로 우리가 대피가 가능할 건지 대피 시뮬레이션, 대피 시나리오도 없죠.
유럽에서는 이게 없으면 아예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꼭 필수적으로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이런 그 제시된 방향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가동 중인 노후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년 동안 사실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었어요. 말은 참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돈이 헛돈 쓴 것도 많았고. 아, 그래요? 네, 관련한 정책에서 문제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독일보다 더 좋은데. 더 좋아요. 태양광이나 이런 게. 근데 양은 형편없이 낮잖아요. 네. 전체 그러니까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독일은 벌써 30%가 넘어갔죠. 오. 우리는 2%예요. 그래요. 그게 그 30%가 15년 만에 이룩한 거예요, 거의. 투자 금액이 다른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독일하고? 투자 금액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투자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 그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투자. 근데 똑같이 투자를 해도 원전은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라서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데 네네. 재생에너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요. 한 10배 정도 많이 만들어지죠. 그 측면이 또 있네요. 네.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신고리 오류쿡에 들어갈 7조, 8조 이 돈을 그러게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텐데. 근데 이제 결론이 네. 났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뭐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문제를 떠나서 좀 또 하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뭐 서구식 모델이라고 하는 네. 수위민주주의 네네. 하는 이제 그 예. 실험이었다고 많이 또 이야기를 네.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사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첨예하게 사회적 갈등을 빚는 의제에 대해서 네. 이런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 면에서 네. 요번 이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좀 아쉽죠. 아쉬운 게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쪽이 동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네. 지난 한 40년 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까? 원전 확대해야 된다는 엄청난 홍보,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까? 교과서까지 바꾸면서 뭐 원전 홍보에는 800억이 넘게 들어갔나? 1년에 뭐 그렇게 나가면은 네. 재생에너지는 거의 이게 없고 네. 관련한 출연 기관도 원자력 연구원처럼 연간 한 5천억씩 쓰는 그 연구원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원전이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 네. 이번에 그게 원전 축소가 50% 이상으로 나왔던 거는 좀 그만큼 저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건데요. 시민들이 참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네.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은 축소하라. 이 기막힌 결론을 내신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정치인들이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를 나눠서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죠? 현실적인 문제를 그러기도 고려해서. 하고 그거를 또 어느 한쪽을 또 확실하게 밀어줬잖아요. 어정쩡하게 하지도 그렇죠.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시민들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 짧은 기간에서도 그냥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신고리 오르코기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적극적으로 저희는 마련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아무튼 그 반대를 해왔던 입장에서 그거와는 반대되는 결론이 났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저뿐만 과제가 아니라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헌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익 하나도 없는 그 과정에서 저희야 이거 한다고 뭐 보너스가 나옵니까? 뭐 연구 과제가 떨어집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좀 그 며칠에 푹 쉬셔야죠. 아이고, 예, 사실은 잠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 사실은 그럼 가동 중인 원전이 조기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예요.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하면. 이 고리 1호기 폐쇄했다고 지금 그랬는데 네. 그 12개 분량이에요. 그 5개가 용량이 워낙 커서.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 5개가 새로 들어가는 것만큼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축소로 가려면 네. 개수로 치면 6개 네. 아니면 용량으로 치면은 한 7, 8개의 가동 중인 원전이 폐쇄가 되는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론화 과정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하셨던 당사자로서. 네. 착잡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세 가지 미션을 저희한테 준 거다, 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네. 공사는 재개하되 네. 안전기준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신고리 원전 오리고기 건설에 반대해 오셨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사무처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전화 연결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단을 만나게 된 거는 9월 16일 첫 행사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13, 14, 15일 2박 3일 동안 합숙 기간이었는데, 네. 오리엔테이션 때 약간 재개가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게 적극적으로는 표현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한 10% 정도 더 많았더라고요. 건설 재개 쪽은 높여야 된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원전은 축소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처음에 이제 높은 숫자로 건설 재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 반성도 하고 짧은 기간, 수기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 저희 얘기하는데 예. 사실 원자력 산업회의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국내 유수의 그 4대강 사업하던 건설 대기업들, 정부 한국수력 원자력 공기업, 그 다음에 원자력 학회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 전부 다 네네네네. 거기다가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전 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그 논리를 제공했던 정부 출연기관까지 다 합세한 거거든요. 저희야 몇 명 활동가에다가 재능 기부하시는 민간 전문가. 네. 이런 상태에서 그 짧은, 그리고 또 여론 환경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전 처음에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확실하게 했는데 네. 또 하나 놀라운 건 저희는 사실 원전 축소가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원전 축소로 가야 된다는 네네, 의견? 그렇죠. 원전 확대, 그 다음에 유지, 축소는 항상 3분의 1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옵션이 4개였는데, 근데 원전 축소가 과반수가 넘게 나왔잖아요. 53%. 예.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다. 그러면 그래서 신고리 재개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원전 축소로 가야 되는 의견.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종합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신규는 신고리 오르코기로 이제 끝난 거다. 더 이상은 없다. 그다음에 축소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제 유보가 그만큼 또 많았는데 네. 그분들을 저희가 건설 중단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하지 못한 그 한계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2박 3일 합숙 때도 여전히 재개 쪽의 반응이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또 숨은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숨은표는 저도 선거 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얘기가 되는 선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선택을 받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어떤 점을 이제 그 우려를 했냐면 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이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사 결과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 시민참여단